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알고 보니 종합비리세트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관위의 상황이 악화되니까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으로 선관위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선관위와 민주당 분명히 뭔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스스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가족회사로 불릴 정도로 취업비리가 만연해 있었으니까 취업 준비 중인 2030 청년들이 듣기에는 참 그야말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밤잠 안 자면서 노력해도 안 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끼리는 직장까지 대물림하는 그런 세습 직장이 있었다. 이 부분을 어떤 청년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판 음서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내부 비리면 진작에 터져 나왔어야 할 일인데 어떻게 감사원 감사가 실시될 때까지 덮어질 수 있었을까? 그런 부분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그 이유까지 밝혀졌습니다. 선관위가 가족회사라고 하더니 부패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원팀이었던 것입니다. 내부 비리와 관련해서는 나에게도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의식이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100일 가까이 결근을 하고도 출근을 한 것으로 월급을 챙겨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퇴직하면서 핸드폰을 반납하지 않고 요금까지 선관위에서 계속 납부했던 것도 그런 끼리끼리 문화가 선관위 내부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용인됐던 것입니다. 특히 채용 비리에 있어서는 공범의식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291차례의 경력 채용에서 무려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고 이미 보도가 됐었죠. 그 과정에서 합격 예정자 리스트가 공공연하게 오고 가고 면접 점수를 직접 조작할 정도의 노골적인 범죄 행위까지 저질러졌습니다. 심지어 선관위 고위직 또는 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끊임낌 없이 연락을 해서 채용을 청탁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내부 문제로 지금까지 쉬쉬할 수 있었던 것은 인사 담당 스님들이 후임들에게 너도 공범이다 이런 범죄의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가 믿을 수 있는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의 전통이다 이런 항변도 나왔었다고 하는데 이런 비리가 있었으니까 믿을 수 있는 친인척이 필요하기도 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원에 적발된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와 친인척 채용 비리는 모두 지형과 함께 근무한 근무연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고지 지역 선관위 근무 때 형성된 인연을 통해서 자녀와 친인척의 채용을 청탁하거나 지시하고 또 후배 공무원들이 여기에 호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엮어진 선관위 공무원들은 외부 감사에 파일 조작, 문서 파쇄 등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너도 공범이라고 말하면서 한 배를 탔다는 의식을 키워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의 의식이라면 거의 범죄 집단이나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일부 선관위 직원은 부정채용 수법을 사실상 매뉴얼로 만들어 공유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로 인사 담당자 업무용 컴퓨터에 있던 파일의 존재가 드러나니까 당시 인사부서 상급자는 문서 작성자의 후임에게 해당 파일을 폐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폐기가 안 되면 편법 등의 표현을 삭제해라 이렇게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후임자에게 너도 수정했으니까 공범이다 이런 말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행을 할 때 억지로 한두 대 때리게 해서 너도 공범이니까 신고하면 알지 이렇게 겁박하는 조폭들의 행태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 문서 파일에는 채용심사와 관련해서 편법으로 심사위원들의 서명 부분만 미리 받음, 조정이 필요한 경우 A 과장, B 과장, 평정표, 수정 이런 내용까지 담겼었다고 합니다. 이런 수법으로 박찬진, 김세환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이런 임직원들의 자녀들이 청탁반, 압력반으로 채용됐던 것입니다. 이런 고위직 부정채용 상당수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전에 이미 내부에서 중앙선관위로 고발 투서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은 상관이나 또 지역선관위의 지인들이 연루된 사건들이니까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덮었던 것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6월 선관위 인사비리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고 자녀 채용 대부분에서 비리 정황을 포착했지만 선관위 간부들이나 직원들은 하나같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해 4월 중간 발표를 통해서 비리 정황을 공개하고 사건을 이제 검찰에 넘겼을 때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부정 채용에 가담했던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감사원의 고위직들의 부정 청탁과 지시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직원들이 자기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쓸 상황이 되자 선배의 부정 행위를 줄줄이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너도 공범, 이런 말은 이 같은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나온 자백이었던 것입니다. 공범 관계에 있는 범죄자들이 혹시 상대방이 먼저 선수를 쳐서 자백을 해버리면 자기 죄가 무거워질 것을 두려워해서 범죄 혐의를 자백하게 됩니다. 둘 다 입을 끝까지 다물고 있으면 둘 다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결국은 어느 한쪽이 먼저 입을 열게 되어 있다는 말인데, 이를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죠. 성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성관이가 조직적인 범죄 집단처럼 범죄를 은폐해왔고 범죄가 드러나자 발뺌을 하다가 자기 죄를 줄이기 위해서 먼저 자백을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던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외부 감시가 없었다면 이 같은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거나 또 내부적으로 은폐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성관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성관이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면서 위헌 판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로 성관이의 친인척 채용 인사권의 독립성이 저해됐으니까 헌법재판소의 지적이 맞다고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데 국회는 최소 11차례나 성관이의 가족 채용 통계를 요구했는데 성관이는 가족관계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 또는 관련 정보가 없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거절을 해왔다고 합니다. 보통 그 정도면 아뜨거라 해서 관행을 중단하는 게 정상인데 무풍지대를 자신했던 성관이는 그런 관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성관이는 2021년 12월 성관이 부모 자녀 관계 직원 현황이라는 자료를 만들어서 관리해왔고 2022년 4월에는 한 차례 업데이트까지 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이를 통해서 성관이가 2022년 당시 경력 채용된 직원의 자녀가 최소 16명이라는 것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허위 답변을 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성관이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이번 파문을 계기로 성관이에 대한 개혁 요구가 빗발치고 있죠. 그런데 민주당은 오히려 지난달 28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성관이를 제외시키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성관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지 바로 하루 만에 바로 이튿날이었습니다. 뭔가 서로 짜고 민주당과 성관이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을 비롯한 12명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 지금은 국회와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 3개 기관이 제외되는 것으로 감사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3개 기관에다가 성관이까지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예 법을 바꿔서 감사원이 성관이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성관이의 방탄에 나선 것입니다. 법안은 또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법안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법안에까지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성관이를 한시적으로 감시하는 특별감사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조차 넘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성관이를 방탄하는데 이처럼 발빠르게 움직이면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878건의 성관이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당과 관련한 사안이었다면 국정조사와 특검, 한 발 나아가서 성관위원장 및 성관이 사무총장 탄핵까지 발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성관이 폐지 법안까지 아마 냈을 것입니다. 제출했을 것인데, 그런 민주당이 이렇게 성관이 방탄에 나서는 것을 보면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당이 미래 세대를 얘기하고 이런 정당이 정의를 입에 달고 다니고 있는데 어찌 역겹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정말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번 성관이의 종합 비리 세트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성관이와 헌법재판소 그리고 민주당의 카르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내용인 것으로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